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진화된 후 현장에선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진과 먼지 등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대규모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헛반 민심을 확인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등 중원 공략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한 대학의 4학년생이 졸업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졸업은 유예되고 간호사 국가시험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가 학칙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인력이 들어올 예정인데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소방당국이 어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완진을 발표했지만 오늘 건물 안에서는 불씨가 일부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완진 소식에 안심했던 인근 주민들은 멈추지 않는 연기와 분진에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건물 잔해를 끄집어내고 공장 앞에는 불에 타다 남은 생고무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도 대기 중입니다.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완진을 선언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장 안에서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되살아나는 불로 인한 연기와 함께 건물을 해체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피해를 우려합니다. 반경 500m의 아파트 단지 9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불과 200m 거리입니다. 나와보면 이제 그 현장에 뭔 쬐끔씩 나요. 지금도 멋이 나등만 먼지같이로. 주민 70여 명은 광산구가 마련한 2차 임시대피소를 다시 찾았고 완진 이후에도 9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3,000건이 넘습니다. 좀 심하신 분은 어지럼증, 구토 증상,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살수차와 함께 직원들을 투입해 도로와 아파트 단지 등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일 정도는 연기와 분진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상의 어떤 범위랄지 계획 정도는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 적어지고 또 민원도 적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완진 소식이 무색하게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구의회는 오늘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신속한 대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6명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사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공장 안전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전담팀은 화재 초기 진술을 확보한 뒤 공장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 지침, 소방시설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타이어 제조 공정과 소화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화재 예방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호남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야권의 연합으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5.18 주간의 텃밭 민심을 확인한 후 수도권에 머물며 중원 공략에 총력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뒤부터 탄핵과 대선 국면까지 호남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습니다. 대선이 본격화된 뒤 이 같은 여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호남에서 경쟁하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대권 후보를 내지 않은 것도 민심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득표율 90%를 목표로 세우며 내심 역대 최다 득표도 노려보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민심이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매우 뜨겁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텃밭 민심이 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흘 연속 수도권에 머물며 격전지에서 득표율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전 주로 광주와 전남북에 머물던 이 후보는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에는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바닥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로 많이 갚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의 성지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적 발전의 성지로 다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등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부를 향해 가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지지세를 굳힌 호남의 민심이 이번 조기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대선 후보의 벽보 훼손 사건을 각각 10건과 12건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한 당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광주 5개 구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 후보 비서실 비서관이라고 속인 뒤 후보의 면담을 요청한 소속 당원에 대해 비상징계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당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구청의 제보와 대응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된 탓입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가 학칙 해석을 잘못해 성적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간호대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초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필수 이수 과목 수업에서 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과 취업이 모두 물거품이 된 A씨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정규직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출근 날짜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입사 취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최근 학교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유급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학사내규를 잘못 해석해 A씨의 재시험을 부적절하게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재시험 성적에 0.69를 곱한 뒤 꽈락을 판단했고 학교 측은 학사내규를 들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정기구인 조선간호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학사내규에는 이러한 성적계산법이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성적 환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시험을 6차까지 봐온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점수가 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 학칙. 학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학사내규의 목적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충분한 재시험 기회를 줬고 A씨의 성적 평가에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어린이날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리조트 관리자를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리 소홀로 투숙객 14명을 다치게 한 리조트 관리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보일러실에서 가스를 새게 하고 배터리가 없는 경보기를 방치해 투숙객 14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이 대개 발령 조치됐습니다. 여수시는 2천만 원 규모의 한구미 터널 정밀안전 점검 용역을 맡은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설직 A팀장을 어제자로 대개 발령 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A 팀장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서류를 압수하고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농어촌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전남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37명이 살고 있는 전남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입니다. 2인 1실의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공동 식당과 세탁기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노동자들은 편안한 시설을 크게 반겼습니다. หอพักที่อาศัยอยู่มีห้องน้ำทุกห้องสะดวกสบายทุกอย่างไม่มีอะไรที่จะขัดข้องอะไรเลย 전남은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 계절 노동자 12,000여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체 배정 인력을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농어민들에게 단순히 왔다 가는 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수 인력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농어가나 농협 등에 맡겨져 왔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숙소를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 무안과 담양에서는 운영에 들어갔으며 해남과 영암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기숙사에서는 22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이제 안정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공형 기숙사를 많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흥과 강진 등 13곳에서는 지자체 예산과 사업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신축 또는 기존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위한 쾌적한 숙박시설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인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내일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고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순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의 호남 득표 30%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독점적 지지를 보내왔던 호남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북의 어려운 현실이 경쟁 없는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3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호남 득표 30%를 달성할 경우 호남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 민주당을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 KDB V런치 광주 스페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광주과학기술원의 공동 개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벤처 투자자와 지역 소재 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KDB V런치 프로그램은 그동안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됐으며 광주 등 서남권과 남부권 전역의 벤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솔라시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됩니다.